47절 경로 적분의 크기에 대한 상계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른 말로 코시의 ML 부등식이라 불려지는 아주 중요한 부등식을 하나 이해를 하고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예문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코시의 ML 부등식은 이 보조정리 바로 뒤에 나오는 정리를 말하는데요. 만일 어떤 복수함수 fz가 C상에서 정의되어 있는 연속함수이거나 또는 piecewise continuous, 즉 조각마다 연속인 함수였다고 가정했을 때 이 함수를 C상에서 복소 선적분했을 때 그 복소 선적분 값의 크기는 M과 L의 곱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이 코시의 ML 부등식입니다. 이때 L은 경로 C의 곡선의 길이, 랭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M은 이 복소 선적분의 피적분 함수 FZ의 크기의 상계값을 말합니다. 어퍼 바운드 값을 말해요. 그래서 이 코시 ML 부등식에서 복소 선적분 값의 크기는 기껏해야 M 곱하기 L을 넘지 못한다 라는 거거든요. 이때 ML을 우리는 이 복소 선적분 값의 상계 어퍼 바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만일 어떤 복소 선적분 값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면 물론 직접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적분 값이 어려울 때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 복소 선적분 값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더라. 그러나 값은 구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 값이 어느 값 사이에 있을까? 어느 정도 이제 값의 크기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할 때 이 코시의 ML 부등식을 활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만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시의 ML 부등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같은 보조 정리를 먼저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 정리의 모양을 잘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배웠던 정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을 하고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분적분학에서 실함수 fx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정적분했을 때 이 정적분의 크기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크기를 정적분한 값, fx의 크기를 정적분 값을 넘지 못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배웠던 리만 정적분을 공부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학습했었던 그 성질이었었습니다. 이 성질을 자연스럽게 복소수로 확대해도 성립합니다 라는 것이 이 보조정리의 뜻입니다. 미분적분학에서는 여기가 실수값 함수였다면 이제 이 보조정리에서 다루고자 하는 WT는 복소수값 함수입니다. 즉 WT가 실수부 U와 허수부 V로 구성되는, 그리고 이 T는 매개 역할하는 이 T는 A부터 B까지였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폐관 A에서부터 B 범위 안에서 이 WT가 연속함수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설령 이 구간 전체에서 연속이 아닐지라도 piecewise continuous, 조각마다 연속이기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성질을 자연스럽게 복소수로 확대를 해도 성립합니다 라는 것을 먼저 증명한 뒤에 코시의 ML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왜 이게 성립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폐관 A에서부터 B까지 복소수값 함수를 적분하면은 이게 정적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적분 값도 당연히 복소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정적분이니까 하나의 상수값이 되죠. 우리는 복소수값 상수로 나오니까 이 복소수값 상수를 Z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증명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이 복소수값을 우리는 극형식으로 바꿔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0, 2의 I의 세타 제로성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복소수 값의 크기를 R0라 놓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 제로는 바로 이 복소수 값의 평각의 주값이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기로 하죠. 자, 그러면 얘가 보다시피 하나의 복소수 값으로 나오고 있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등식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의 좌변, 바로 이 복소수값 정적분의 그 크기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WT, DT의 그 크기를 계산하는데요. 자, 이제 이 두 개의 결과가 같으니까 여기에다 절대값을 씌웠다면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는 것과 같죠. R0,
2의 i의 세타 제로승의 크기와도 같습니다. 곱에 관한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의 곱과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거 1이에요. 왜냐하면 2의 i의 세타 제로승은 이미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코사인 세타 제로 플러스 i 사인 세타 제로가 되고, 이 복소수의 크기는 루트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헛수부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1이죠. 요 값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r0 자체가 보다시피 복소수 값의 크기니까 양수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필요 없어요. 그래서 r0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좌변이 결국은 다 계산하니까 R0로 표현이 됐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제 요 처음에 표시했던 이 식에서 여기 2의 I 세타 제로 0이 아니죠. 0이 아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보면은 우변 R0를 먼저 쓰겠습니다. 이걸로 나눠버리니까 2의 마이너스 I의 세타 제로성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WT DT와 같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보다시피 얘는 t에 관한 적분인데 얘는 하나의 복소 상수값이에요. 복소 상수니까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2의 마이너스 i 세타 제로승 그리고 wt dt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r0 자체가 복소수의 그 크기니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건 하나의 실수예요. 얘는 실수입니다. 얘가 실수니까 당연히 두 식이 같아 했던 이 적분값도 당연히 실수가 돼야 되겠죠. 두 식이 같아야 되니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식에다 형식적으로 리얼 파트를 붙여보세요. 두 식이 같으니까 리얼 파트. 그런데 이게 실수값이니까 실수값에다 리얼 파트를 붙여봤자 그냥 실수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 42절에서 뭘 배웠었냐면, 자, 이제 복소수값 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한 다음에 리얼 파트를 붙이는 것은 42절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바로 이 피적분 함수 2의 마이너스 i w0 wt 이거에 리얼 파트를 적분하는 것과 값이 같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42절 본문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복소수 z가 x 플러스 iy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이 x는 리얼 파트라 얘기를 하죠. y는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x하고 x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당연히 절대값이 더 크 나왔고요. x의 절대값은 바로 복소수 z의 절대값을 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이제 이렇게 요 안에 피적분 함수가 큰 걸 적분한 게 더 커요. 자, 왜냐면 요게 실함수잖아요. 리얼 파트를 붙였으니까 실함수입니다. 실함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미분적분하게 여러 가지 성질을 다 배웠었죠. 피적분 함수가 크면 클수록 적분값이 더 크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성질을 쓰려고 합니다. x보다 x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뜻을 쓰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의 리얼 파트의 크기가 더 커요. 그리고 dt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x가 바로 복소수 z의 리얼 파트였는데 그거보다는 z의 크기가 더 크네요.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이제 이 복소수의 리얼 파트보다는 이 복소수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이 관계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2의 마이너스 i w0 wt 크기 dt가 됐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리고 곱에 관한 절대값은 한 번 더 써들어 봅시다. 각각의 절대값의 곱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의 마이너스 i w0의 크기는 2의 i의 w0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1이 나와요.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여기는 wt의 크기 dt가 됐습니다. 얘가 2번식이라 놓겠습니다. 자, 여기 2번식의 부동식의 좌변이 r0고요. 1번식의 우변의 r0의 좌변이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얘하고 얘가 같죠. 그리고 얘보다는 얘가 더 크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wt dt의 크기는, 자, 여기가 바로 보다시피 r0가 됐잖아요. 근데 r0보다는 얘가 더 크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학습했던 이런 성질이 복소 함수값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 부등식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 복소수 값이 제로가 되면 당연히 0은 0이니까 그때 등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등 작거나 같다는 성질이 이 피적분함수 0이라도 성립하는데요. 0이 아닌 나머지 복소수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립한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보조정리, 즉 실수값에서 실수값 함수가 갖고 있는 이런 성질이 복소수값 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정리의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절의 중요한 주제인 바로 코시의 ML 부등식이라 불려지는 이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따로 명칭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복수함수론 교재마다 이 정리의 이름을 코시라는 프랑스 수학자가 찾아냈던 정리이고 모양 자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M 곱하기 L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ML 부등식이다 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복수 적분값의 이 크기가 아무리 커도 얘를 넘지 못하니까 얘를 우리는 어퍼 바운드, 우리말로 이제 어퍼 바운드에서 상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복소수 값의 상계를 구하시오 이렇게도 이제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성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길이가 L인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함수 FZ는 C에서 조각마다 연속이라 하자 M은, 자, 여기서 길을 이거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또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M은 FZ가 정의된 C에 있는 모든 점에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상수라 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M은 항상 이렇게 보다시피 FZ의 크기가 M을 넘지 못한다라는 요걸 이제 함수값의 상계라 합니다. 얘는 복소 적분값의 상계라고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바는 FZ의 어퍼바운드 상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각마다 연속이라 했는데 만약에 그냥 연속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조각마다 연속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적분은 방금 전에 했던 이 적분하고 다른 거예요. 얘는 이렇게 직선상에서의 복소수값 함수의 적분이었거든요. 정적분. 얘는 경로상에서의 적분을 말합니다. 시점, 종점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적분이 다르니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좌변에서 우변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복소수값으로 주어지는 C상에서 FZ, DZ였었으니까 우리는 앞에서 복소 선적분 값을 정의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경로 C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ZT로 표시가 되어 있고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A부터 B까지로, 즉 매개변수화시켜서 표현이 가능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경로 C를 이렇게 매개변수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복소 선적분의 계산 과정, 즉 정의로부터 이미 앞에서 다 유도를 했었습니다. Z 대신에 ZT, 그리고 DZ 대신에 이 DZ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DZ, DT, DT잖아요. 이건 다시 보면 Z'T, DT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 DZ 대신에 이걸로 바꿔놓을 거예요. Z'T, DT가 되고 이제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A에서부터 B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T는 A에서부터 B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좌측의 복소 선적분은 우측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정적분 형태로 바꿔서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보겠습니다. FZ, DZ의 크기는, 자, 요거는 이거의 크기와도 같잖아요. 두 식이 같으니까 인테랄 A부터 B까지 FZT, 그리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조금 전에 썼던 부등식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바로 이렇게 복수함수 값의 정적분은 이렇게 성립합니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얘가 보다시피 복소수 값 함수에 대한 정적분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증명했던 보조 정리를 여기다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부등식이 나오고요. 인테랄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F, 그리고 Z'T, 그리고 Z'T, 그리고 여기 안에다 절대값이에요. 복수 함수값의 정적분의 바깥의 절대값은
안쪽에 절대값, 여기 절대값이 빠졌군요. 절대값에 대한 정조분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해서 적분한 값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곱에 관한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의 곱과 같다는 성질을 사용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의 가정을 활용하겠습니다. FZ의 크기는 C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FZ의 크기는 M을 넘지 못한다 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C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표현 Z가 이걸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얘의 크기는 M을 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얘가 M 그리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상 이거 크기니까 이건 실수값 함수예요. 그래서 피적분 함수 큰 게 적분이 더 커요. M은 상수니까 적분교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Z' T 같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Z''T의 크기를 적분한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이 경로 C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경로 C의 길이 값이에요. 길이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자연스럽게 L이 돼서 그래서 이 복소 적분값의 복소 선적분값의 크기는 여기서 부등호가 하나 생겼죠. M 곱하기 L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우리가 코시의 ML 부등식이랍니다. 이해하기 아주 쉬운 부등식이에요. 이것을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퍼 바운드 복소 선적분값의 상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학교 시험에서도 이 어퍼 바운드를 구하시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FZ의 크기가 M으로 주어진다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C는 직접 계산을 하면 나옵니다. C는 이렇게 이 곡선의 길을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는데요. 이때 M은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필요하다면 우리가 삼각부등식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FZ의 크기가 최대 어떤 상수를 넘지 못할까 하는 것을 직접 찾아야만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문들 한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의 문제를 볼까요? C가 1사분면에 있는 Z=2에서 Z=2i까지 원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나와 있어요. 보다시피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2,0에서 0,2i로 움직이는 경로가 바로 C예요. 자, 이제 이 C가 원의 일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반지름 2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바로 C의 길이를 뭐 적분할 필요도 없잖아요. 길이 L은 이건 원둘레의 길이에 반지름이 2가 되는 원둘레의 길이의 4분의 1이잖아요. 자, 원둘레 길이는 2파이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2파이 그리고 반지름이 2잖아요.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L은 금방 구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사용했던 것처럼 코시의 ML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C상에서 Z의 4승 플러스 1분의 Z-2 DZ의 크기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ML 부등식으로부터 자, 인테그랄 C상에서 ML 부등식은 M을 찾아야 되니까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제 복소 선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로부터 자,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Z-2의 크기 그 다음에 DZ와 같이 됐죠. 자, 여기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면은 C상에서 Z의 4승 플러스 1의 절대값분의 Z-2의 절대값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피적분 함수의 값이 최대 뭘 넘지 못할까 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L 부등식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좀 지웁니다. 여기서 ML 부등식을 바로 쓴다는 거 여기 지우고 여기다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씁시다. 왜냐하면 ML 부등식으로부터 M과 L을 찾아야 되는데 L은 이미 구해졌으니까 요 M만 찾으면 되잖아요. 피적분 함수만 따로 띄어서 표시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자, Z4승 플러스 1분의 Z-2의 크기는, 자, 이거는 다시 쓰면 Z의 4승 플러스 1의 크기 분의 Z-2의 크기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이 부등호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Z-2의 크기는 삼각부등식으로부터 Z의 크기 더하기 2보다는 Z-2의 크기가 Z의 크기 더하기 2보다는 작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수관계를 하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부등식을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Z의 4승 플러스 1의 크기는, 자, 여전히 삼각부등식을 씁니다. Z의 크기의 4승 마이너스 1의 크기보다는 크놨죠. 여기까지가 됐죠. 자, 절대부등식을 이용한 것 뿐이에요.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A 플러스 B의 크기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증명했었습니다. 삼각부등식 증명했었잖아요. A의 크기 마이너스 B의 크기의 크기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삼각부등식이라 불려진 아주 유명한 절대부등식을 이미 앞에서 증명했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자, 이 Z의 4승을 A라 본 거고 2를 B라 본 거예요. 그래서 Z의 4승의 절대값은 일반적으로 이거 성립한다는 것도 앞에서 증명했었습니다. 이건 이거와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부등식 관계를 이용해서 이걸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역수를 취하면, 이거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Z의 크기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Z의 크기가 2라고 얘기를 했었죠. 2 더하기 2니까 분자는 4가 되고요. 2의 4승이죠. 2는 4, 4, 4, 16에서 1 빼니까 1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값이 바로 M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얘를 넘지 못하니까요. 이 FZ의 크기가 M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M은 15분의 4예요. 15분의 4 이것이 M이고요. 그 다음에 L은 이미 여기서 계산해 놨어요. 파이와 같이 돼서 다 계산한 것이 15분의 4 파이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 이유를 확인한 거예요. 좀 L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M은 이와 같이 돼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15분의 4 파이를 넘지 못하는 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기 2번의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CR은 보다시피, 자, 이제 여기 R에서 마이너스 R까지 이동하는데 반원으로 이동하는군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상반원입니다. 이것을 CR, 요 R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지름은 R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주황색 상반원 위에 있는 모든 복소수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반지름은 R이었었으니까요. 그래서 R, 2I 세타 승으로 표시할 수 있고,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그리고 R은 3보다는 큽니다 라고 해놨어요. 자, 이제 이와 같이 돼 있고요. 이 상황에서 뭘 하라는 얘기냐면 이 극한이 0임을 증명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복소 적분값의 극한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이 복소 적분값의 극한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이 적분의 인테그랄 CR상에서 Z의 제곱 플러스 4 그리고 Z의 제곱 플러스 9 분의 Z 플러스 1이에요. 자, 우린 여기에서 코시의 ML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 적분값의 크기가 뭘 넘지 못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ML 부등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ML 부등식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M을 찾아야 되고 또 L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M과 L을 역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부터 먼저 찾도록 하죠. 자, 요 식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 Z의 제곱 플러스 4, Z의 제곱 플러스 9 분의 Z 플러스 1의 크기인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 얘네들은 각각의 절대값 분의 절대값을 할 수 있습니다. 즉 Z의 제곱 플러스 4 그리고 Z의 제곱 플러스 9에 고백하는 절대값인데요. 이미 잘 알다시피 고백하는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의 곱과 같으니까 이렇게 역시 쓸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도 됐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부등식 관계를 똑같이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자를 잘 보세요. 앞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관계를 쓴 거예요. z 플러스 1의 크기는 z의 크기 더하기 1의 크기니까 보다시피 오른쪽이 더 커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삼각부등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z 플러스 1의 크기는 당연히 z의 크기 플러스 1이 더 크고요. 그래서 요거 z의 제곱 플러스 4의 크기는 이거 똑같은 원리를 쓰는 거예요. z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의 절대값은 절대값의 제곱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z의 제곱 플러스 9의 크기는 여기도 z의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보다는 크 나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얘네들을 전부 다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해요. 약간 넓게 써야 되겠네요. 여기서 부등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z의 크기 플러스 1이고요. 자, 얘네들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z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z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절대값의 역수를 취한 것이, 분모는 이제 뒤집어 놓으면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고요. 분자는 그대로 오른쪽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런데 z의 크기를 잘 보세요. z의 크기는 이 복소수의 크기는 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z의 크기는 r이에요. 그러므로 여기는 다시 한번 써보면 r 플러스 1 그리고 r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r 제곱 마이너스 9예요. 결과적으로 얘가 m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m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L은 CR의 길이잖아요. 이 CR의 길이는 이 CR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곡선의 길이는 자, 반지름이 R인 원둘레의 반이잖아요. 2분의 1. 그리고 2파이 반지름은 R이었어요. 2파이 R이 원둘레의 길이고 그거의 상반원이니까 반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파이 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L은 당연히 파이 R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ML 부등식을 계산했을 때 이게 M이었었죠. 그래서 M은 R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R제곱 마이너스 9분의 R 플러스 1이었었는데요. 이게 M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그 다음 L을 계산한 것이 파이 R이었어요. 그래서 파이를 앞에다 쓰고 R을 뒤에다 씁시다. 자, 이게 바로 이 복수 적분값의 크기는 얘를 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 식의 양변에다가 극한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없는 거에 극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에 대해서 극한을 취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 식의 양변에다 극한을 취해 봅니다. 이제 양변에 극한을 취해 보도록 하죠. 양변에 극한을 취합니다. 요 극한을 취할 거예요. R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극한을 취하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다 리미트를 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도 똑같이 리미트를 붙였을 때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죠? 오른쪽에 이 색분필로 표시한 부분에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R 제곱 마이너스 9 분의 파이, 그리고 이거 전개를 하겠습니다. R 제곱 플러스 R이잖아요. R 제곱 플러스 R. 뭐 여러분들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분모는 4차예요. 분자는 2차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죠. 그래서 얘네들은 분모 분자에다가 R의 사선으로 다 나눠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R의 사선으로 나눠버리면은 얘는 분자가 0으로 가버리잖아요. 분모는 0으로 가지 않는데, 그래서 상수분의 무한소꼴이니까 무한수가 나옵니다. 금방 판단할 수 있죠. 자, 이제 이것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다 리미트를 붙였는데 여기가 0으로 가요. 그 절대값의 극한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절대값은 0보다 크나 같으니까 그럼 극한을 취한 게 오른쪽은 0으로 가죠. 얘는 이미 0이죠. 그러면 요거에 극한 취한 거 스퀴즈 정리로부터 당연히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적분값, 절대값 안에 있는 값 0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퀴즈 정리
의하여 이 식의 극한을 취했을 때 이게 0이고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나 같으니까 가운데 있는 거 0일 수밖에 없어요. 즉 절대값의 극한이 0으로 갑니다. 절대값의 극한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절대값 안이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미트 이것이 성립하는 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테그랄 CR상에서 이 복수 적분값이에요. z의 제곱 플러스 4 그리고 z의 제곱 플러스 9 z 플러스 1 dz의 크기 값이 0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적분값의 극한, 즉 반지름 r을 계속 키우면은 이 복소 선적분값은 결국은 0으로 간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적분값을 직접 계산한 것을 앞으로 하나씩 또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것은 이와 같이 코시의 ml 부등식이라 불려지는 복소 적분값의 그 크기가 상계를 넘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절에서 원시 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